코로나19 여파로 중국에서 생산하는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겨 공장 가동을 중단했던 현대차가 일부 라인 가동을 재개했었는데요. 그런데 또다시 공장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항공사들도 중국에 이어 동남아 국가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인데요. 권순우 기자와 함께 경제 영향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가동을 시작했다가 다시 중단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중국에서 부품 수급에 좀 차질이 좀 생긴 건데요. 원래 14일부터는 공장 가동을 재개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춘절 연휴가 끝나면 가동을 재개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한국 공장도 가동을 했던 건데 다시 공장 가동을 중단을 했습니다. 현대차는 벨로스터와 코로나를 생산하고 있는 울산 1공장을 18일에서 20일까지 가동 중단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팰리세이드와 GV80 등 인기 차종을 만들고 있는 울산 2공장 역시 21일부터 휴업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당초 12일까지만 공장 가동을 중단을 하고 중국의 춘절 연휴가 끝나면은 우리나라 공장도 가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부품 공급이 좀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공장 가동 상황을 지금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공장 중에 유일하게 공장 가동을 이어갔던 한국 GM도 17일과 18일 공장 가동을 좀 중단을 했고요. 기아차 역시 17일로 잡았던 소아리 공장 휴업을 19일로 좀 연장을 한 상황입니다. 예. 물론 중국 공장의 생산이 시작된다고 해서 바로 정상화가 될 거라고 예상은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뭐 더 안 좋은 상황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한국에다 공급하는 와이어링 하네스 공장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공장 가동을 시작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가동률 자체가 높지 않다 보니까 정상화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와이어링 하네스 이외에도 다른 부품 공장들도 가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지금 가동 허가를 중국 정부가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중국 자동차 시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굉장히 좀 침체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1월 중국 자동차 판매를 보면은 171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1%나 감소를 했습니다. 1월 판매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하지만 소비 심리가 많이 악화가 됐고 춘절 연휴 때문에 영업 일수가 감소를 하면서 판매가 많이 급감을 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경우에는 안 그래도 중국 판매가 좀 부진한 상황이긴 했는데 코로나19의 영향까지 받으면서 판매가 더욱 줄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6만 6천 대로 전년 대비 한 40%나 감소를 했고 기아차는 2만 1천 대로 53.9% 절반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춘절 연휴가 2월 9일까지로 연장이 됐고 지금도 코로나19 상황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2월 판매 상황은 좀 더 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코로나19의 발원지인 후베이성 같은 경우는 전체 중국 자동차 생산의 한 9%를 정도를 차지하는 어떤 자동차 제조 공장들의 밀집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뿐만 아니라 생산 부분에서도 차질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여파가 사스나 메르스처럼 6개월 이상 연장이 될 경우에 매출이 급감할 업종으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사를 꼽았습니다. 참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매출 감소도 염두에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항공업 얘기도 해보도록 할 텐데 여기도 사실 코로나19에 대한 직격탄을 맞은 업권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상황하고 좀 연결을 시켜서 좀 생각해 보시면 항공업이 얼마나 좀 어려운 상황인지를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장 영향을 받은 게 이제 중국 가는 노선들이 77%가 줄어든 게 항공업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좀 더해진 거는 최근에 동남아 쪽에서 확진자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동남아 노선도 좀 많이 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인데요. 외교부 같은 경우는 중국 후베이성은 이제 3단계 여행 철수 권고를 내렸고 중국 외 지역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도 여행 자조 권고를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항공사들의 상황을 보면은 지난해 기억하시겠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 여파로 불매 운동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항공사들이 일본 노선을 대폭 감축을 하면서 대체 노선으로 동남아 쪽을 많이 늘려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항공사들의 국제 노선 비중을 보면은 동남아 지역이 32%로 가장 많고 일본이 25%, 중국이 16% 수준입니다. 그렇게 이제 저비용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단거리 노선에 특화된 기종이 많기 때문에 일본 노선을 축소하면서 갈 수 있는 대체 노선으로는 동남아가 굉장히 적격이었던 거죠. 근데 코로나19가 이제 동남아 쪽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동남아 쪽이 또 이제 여행 노선에 타격을 입게 되고 거기에 좀 직격탄을 받게 된 겁니다. 항공업계 얘기들을 한번 들어봤는데 관련해서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항공업계에도
3천억 원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어제 들려왔었는데 구체적인 내용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일단 항공권 예매 취소된 것만 해도 한 3천억 정도 된다 그러니까 정부의 유동성 지원이 뭐 어느 정도까지 좀 도움이 될지 이것도 좀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정부는 어쨌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게 된 저비용 항공사를 중심으로 3천억 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부담이 되는 각종 비용 등도 감면을 해주기로 했는데요. 우선 최대 3개월간 공항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3개월치 납부 유예된 자금을 보면은 한 879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또 상반기 중에 항공 수요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좀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공항에 이제 그 6월부터는 2개월간 공항에 착륙할 때 내는 착륙료의 한 10% 정도를 감면을 하고 인천공항의 조명 사용료 등과 같은 그 항공사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좀 절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지원 방안 중에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노선 관련한 건데요. 항공사가 이제 노선을 받게 되면은 이게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 노선을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여행객이 충분히 많지 않은 상황에서 노선을 계속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적자폭이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꼭 너무 이렇게 노선을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이거 노선을 다시 뺏거나 하는 거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유예 조치를 해준 건데 이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로 한 것도 항공사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동남아 외에 좀 다른 노선들을 좀 대체 노선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 프랑스 파리라든지 헝가리 부다페스트, 포르투갈의 리스본과 같은 곳의 운수권을 이달 말에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예. 항공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계에서도 이제 정부의 지원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아무래도 이제 이동과 관련한 업종들은 대부분 좀 타격을 입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운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과 한국의 어떤 여행객들이 여객 운송이 많이 중단이 되면서 좀 매출액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정부는 300억 원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마련해서 14곳에 최대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양진흥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한 300억 원 정도를 출자를 하게 되면은 금융회사를 통해서 좀 우대금리를 적용을 해서 1년 만기로 자금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또 이제 여객 운송이 완전 중단된 시기에는 해운사들 같은 경우에도 항만 사용에 대한 비용을 좀 지불을 하고 있는데 항만 시설 사용료의 70%를 좀 할인을 해주기로 했고요. 또 국제 여객 터미널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도 이게 이용객들이 없다 보니까 임대료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최대 100%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이제 기금 경영 자금 지원을 받게 되면은 좀 우대금리 2% 정도로 1년 만기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게 또 상황이 길어지느냐 짧아지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대책들도 계속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예. 지금까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